자, 한동훈이 미국 갔고요. 비즈니스 타고 갔습니다. 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 이거 이렇게 줄여서 읽으면 뭐라고 그럴까? 아이에. 이에. 자, 여기 이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가 여기에다가 한동훈 딸이 논문을 냈어. 요것을 표절 조사를 착수한 거예요. 여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가. 그럼 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한동훈 딸이 북아메리카 알제리에서 열린 IEEE 학술대회 발표한 논문이 이거예요. 논문. 근데 이걸 봤더니 그 영어 에세이 상거래 해외 웹사이트에 올라온 무료 논문이 있었어. 이거를 표절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딸이 쓴 거는 이 에세이 도입부하고 핵심 내용은 거의 똑같고 전체로 봤을 때는 표절률이 한 56%쯤 되더라. 이거예요. 무료로 올라온 걸 베낀 거야 그냥. 그래서 IEEE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뉴스타파의 보도죠. 참 사실 한동훈 부끄러워 죽겠어요. 왜냐하면 알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명문대학 진학 미수 사건 아니야? 아니 그러면 네가 미국에 있는 명문대를 안 보낼 거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조국 장관 딸은 안 그랬어요. 언론들 되게 열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국 장관 딸은 안 그랬다고. 자기 실력으로 다 했어요. 이거 노골적으로 표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동훈 딸이 독단적으로도 표절한 게 아니야. 자기 외사촌 서클이 있어 또. 네. 그러니까 지 외사촌 언니들이 했던 그 과정을 그대로 거치다가 한동훈 딸만 딱 목전에서 덜미를 잡힌 거야 지금. 어찌됐건 이거는 조사에 나섰다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미국을 갔어. 한동훈이 미국 갔잖아요 지금. 그런데 미국을 갔어. 미국을 갔어요. 오늘 보도 보니까 이거더라고. 법무부 장관이 왜 미국에?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 공항에 도착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일은 소홀히 안 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소홀히 할 일이 없죠. 이미 다 해놓고 갔으니까 자기 측근들한테. 아, 그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갈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원래? 아니 뭐 갈 수는 있는데 내용이 영어를 잘해서 국제 업무도 해야 된다고 네. 지난번에 윤석열 대표가 뭐 당선자가 얘기를 했었으니까 간다고는 치지만 지금 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지금 이 수사 표절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하는 FBI 관계자를 만나는 게 또 공교롭게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저번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뭐 가는데 1등석은 없는데 1등석 안 타고 간다고 언론 플레이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 비행기는 2등석밖에 없다고. 2등석은 이유밖에 미주에 없다고. 있는 맘들이 이거 진상조사하고 지금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 가시면은 그 미주 맘들 채널이 올라와 있는데 구독 좀 해주시면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끄러워 죽겠다는 거야. 교포로서. 한국의 일부 상류층이 저지르고 있는 짓에 대한 부끄러움이거든요. 막 스펙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준석이가 그랬다고 준석이가 얘기했잖아.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 그거 중요하게 봐서 하버드 갈 수 있었던 배경에 이준석이 정치인 되기 전에 뭐 채널이 나와서 한 얘기야 그게. 근데 이걸 이제 가짜로 스펙 만들고 어디 무료 논문이 에세이가 올라와 있는 걸 그대로 사실상 그대로 베껴가지고 그거 논문이라고 내고 그러면 그 IEEE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거니까 이 진상조사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다르게 하면 수사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동훈이가 미국 갔다. 물론 이제 음모론이긴 하겠지만 한동훈이 딸 일 보러 갔다. 설마 그랬겠어? 설마 그랬겠어요. 진짜. 아니 진짜 이게 지금 파장이 큰 게 물론 제가 미국에 있지 않고 저도 그냥 유튜브라든지 그냥 들은 뉴스들만 봤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전수조사 들어간다는 대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원래 집중 취하던 기자가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계속 보도를 내용들을 받고 있고
지금 뭐 한동훈 그 이모인가요? 처제인가? 그 딸들도 지금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기다가 이제 이번에 미국을 한동훈이 갔다. 근데 이게 조사로 해서 그냥 학교 딱 잘리는 걸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몇몇 내용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갔는지, 그리고 간 이유도 웃기죠. 공직자 인사검증 등을 논의한다는데 아니 왜 미국에서 논의를 해? 미국의 방식은 미국 방식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방식이 있는데 왜 이걸 FBI한테 이걸 왜 논의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거 그러면 우리나라 공직자 임명할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아주 석열치가 않죠. 지금. 그렇지 않네.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가는 곳이 미국의 FBI 공식적인 거죠. 연방 법무부, 유엔 이렇게 간다 그러는데요. 나머지 빈 시간에 뭐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관광만 하고 있을까요?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자기 딸 관련한 걸 무마하러 갔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제가 정변처럼 꾸짖었죠. 대한민국의 소통령이신 분이 이런 짓 하겠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FBI 인사 검증 시스템을 참고한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분명히 그 시스템 자료를 좀 찾고 싶다 그러면 바로 손쉽게 구할 수 있을 자료일 텐데 굳이 미국에 간 거는 한편으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교활한 한동훈이 일부러 더 FBI에 직접 참석을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코스 약간 그 무죄 어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뭐 음모론을 네. 제기는 할 수 합리적인 있는데 의심을. 예, 네. 저는 이 일 이후에 오히려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 사법기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게 지금 미국 쪽에서 왜 우리와 그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될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뭐 그 FBI 담당자 누굴 만나고 올지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아까 표절과 관련돼 있는 수사를 하는 담당자들이 한국처럼 무슨 우리 그 일본말 써서 뭐하는데 와이로 뭐 이런 걸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네. 미국을 잘 아실 분일 텐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사건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윤석열이나 들어요. 김건희나 한동훈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일들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언론에서 빨아주고 여기서 빨아주고 다 먹혔는데 이게 한국을 벗어나니까 다 이제 노골적 들통 나고 자기네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어떤 그 선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We all lie. 그러니까 FBI 방문이나 연방 법무부 방문, 유엔 방문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고 그 나머지 시간에 뭘 할지는 궁금하긴 합니다만. 아니 그리고 자. 저는 진짜 한미 사법기관 공조를 꼽았다라면 저는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했을 때 박근혜가 그 군사 쿠데타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 무마해가지고 미국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갑자기. 조현천? 네, 조현천. 그거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뉴욕에서. 네. 자, 좋은 바람. 이게 FBI 시스템이네 뭐네가 궁금하면은 관련한 TF 같은 거 만들거나 이거에서 그 사람들 보내서 하면 되거든요. 왜 직접 가셨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한 것이 있죠. 그 한동훈 법무부가 검찰 정상화법 여기 위헌 심판 소송을 했는데 이게 저번에도 제가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정도를 따지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아주 결정적 하자가 없으면 국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죠. 존중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헌 심판 소송을 내두고 여기다가 가처분 신청까지 내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이제 그 법이 발효되는데 그 법을 적용을 못 시키고 현행 법대로 하겠다. 그 사이에 문재인 이재명 관련한 수사하겠다. 이 노골적인 거거든요. 얘들은 그냥 내가 보기에 미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경제는 안 좋은 상황에서 사실 누가 봐도 정치보복인 수사를 검찰의 그 예를 들면 지들이 만들었던 프레임이 있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부정부패는 막 열심히 처단하는 검찰이라는 검찰. 소리 듣고 싶지만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다 사실상 범죄자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신들 죄는 아이폰 하나 안 풀면서 무슨 법무부 장관하고 자빠졌고 그런 애가 무슨 뭐 인사검증을 알아보려고 FBI 간다 같은 소리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의심 갖죠. 딸 관련해서 뭔가 무마하러 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워싱턴으로 가죠? 워싱턴 7박 8일이면 꽤 긴 일정 아닌가요? 네. 할 일이 많아요. 남은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여백이. 자, 그리고 하나 더 한동훈 관련해 갖고 지금 그 조국 장관 따님 조민 씨의 혼자 살던 그 아파트 오피스텔에
TV조선 기자가 침입을 했었잖아요. 네. 무단으로 들어와가지고 막 밤중에 막 초인종 누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 사건을 지금 2020년 10월 달에 20년 10월 달에 검찰에 송치했는데 계속 지금 카비넷에 놓였던 거지. 2020년 10월 달인데 지금 2022년 7월 돼 가잖아요. 2년간. 그러다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요거를 구약식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구자가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구형할 때 그 구예요. 그 약식 청구를 하는 거예요. 정식 재판 안 받고 약식으로 그냥 대충 끝내줄게. 여기 이제 그 TV조선 기자에 대한 검찰의 지금 처분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TV조선 기자는 약식 청구하고 네. 서울예술 이명수 기자가 저 그 아크로비스타 그 주차장에 침입했던 사건 있잖아요. 검찰이 징역 10개월 구형했잖아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죠.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른 것도 아니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것을 징역 10개월 구형했던 놈들이 TV조선 기자한테는 구약식이야?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이게 무단 침입으로 무단 침입 되나요? 아파트가? 참. 이게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 혐의 이 내용은 아파트 주차장 무단 침입이지만 실제 내용은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하잖아. 서울의 소리도 언론사입니다. 언론사 기자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통 쉴드가 뭐냐면 알 권리예요. 그렇죠. 대선 후보에 대한 알 권리 같은 거라고. 근데 이거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던 놈들이 그러니까 검찰은 썩어 빠진 거예요. TV조선 기자한테는 구약식이라니요. 약식 재판해가지고 그냥 벌금 벌금. 200~300만 원 내 이걸로 끝이란 말이야. 나는 최근에 법원 나 돌아버리겠네. 500만 원 받았어. 당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귀찮아질까봐 그냥 그거 벌금 내고 말았는데 이건 좀 검찰이 너무하잖아요. 이번에 검찰총장 없이도 인사를 해버린 불법이잖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불법이잖아요. 검찰 2플러스 게시판에 비판하는 놈이 한 놈이 없다는 거야. 검찰 니들이 그러고도 무슨 정의 어쩌고저쩌고 하니. 검찰은요, 민주화가 되면 공정, 그리고 독재 시대가 되면은 줄서기 바쁘고, 그게 정치 검찰이거든요. 712명에 대한 인사를 했어. 검찰총장 없이. 심지어 검찰총장의 대변인까지도 미리 임명해놨어. 여기에 대한 비판하다 없던 이 기자들이 어떻게 TV조선 기자하고 소리 기자랑 이렇게 다르냐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주소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 방송 듣고 계시는 개정 없는 보수 어르신. 검찰 이대로 두면요,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법적인 이야기 떠나가지고. 선관위가 지금 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아줌마는 대단하더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재테크의 여신인 것 같아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거 확실하게 이제 수사로 가버렸잖아. 정치자금을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치 후원금은 그거죠. 우리 이제 국회의원 안 해보신 분. 정치 후원금 어디다 써야 돼요? 보통? 정치후원금법에 맞게 써야 돼요. 정치자금법에 맞게 써야죠. 그거 개인이 써서 되겠습니까? 정치 후원금은 출마했을 때는 모금할 수 있고 후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현역 의원들은 항상 모금할 수 예, 있고. 한 해 1억 5천까지 지금 되는 거기 쓰는 거죠. 용도가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적으로 써버리잖아. 지금 뭐 자기 집 뭐 안주머니처럼 썼잖아요. 남편 뭐 차량 보험료도 썼고 또 뭐 차 고치는 데도 썼다고 하던가요? 뭐 그런 식으로 동료들한테 쓰고. 후원금 내버리고요. 그리고 뭐 경조사비, 경력금 이런 용도로 썼다는 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정치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제가 볼 때 빼박인데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
그 요청서를 다시 재송부를 했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는 2주 이내인가? 뭐 빨리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틀 뒤인가? 예. 아마 날짜가 지금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는 지금 국회 내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도 없고 저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이제 돌아오면 바로 결정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저는 여기서 폭탄 하나가 터진 거지. 그냥 바로 여기서 그냥 폭탄 하나가 터진 거지.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이 기소됐으니까 임명하지 말라는 게 그렇죠. 윤석열의 장난질이었거든. 그랬죠. 네. 정경심 교수를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기소를 마치 지하철에다가 자리 잡으려고 가방 던지는 것처럼 기소를 던져놓고 기소가 되자마자 조국 장관 청문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기소되셨으니까 네. 장관 사퇴하십시오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거를 그 남부지검에다가 이첩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윤석열이 이 사람을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 그리고 억울하지만 조국 장관님은 배우자잖아요. 본인이 기소당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당사자가 기소당한 거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죠. 아까 우리가 그토록 얘기했던 검찰의 이중잣 대를 보면 충분히 하고도 남겠죠? 자기가 쓰던 공정이 있습니까? 자기가 쓰던 렌터카를 막 잘 고치고 막 해가지고 그것도 또 그 정치자금으로 또 그걸 자기가 매입해고 자기가 갖고 가. 그러니까 이분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 깡 아니야, 깡 그거는. 갭 투자하고 막 그냥 도시 그 아파트 들어설 곳에다가 땅값 이제 그저 개발하려고 하는 곳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 100살 되시는 어머니를 네, 전입시켜 놓고 놓고. 거기다 알바끼 해가지고 또 돈 챙기시는 분. 이분 실제로 그 마스크 벗고 나오면 얼굴 한번 보면요. 얼굴에 돈 욕심이 그냥 돈 욕심. 돈독 돈독? 돈독이 막 그러네, 올라가지고 막, 돈독이네. 예. 윤석열이 김승희 임명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뭐 어차피 스페인 해외여행 오고 기분 좋게 그냥 좆바가 한번 가는 거죠 뭐. 그러면 또 지지율 떨어지는 또 건데. 포인트 쌓고 있는 거지. 요거는 윤석열이 이제 한국 들어오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될 지점이에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치인 돼가는 과정일지 길들여지지 않은 그냥 야생의 상태, 장난이지. 늑대 소년이 될지는 이거 보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요거 만약에 그대로 임명한다 그러면 얘는 탄핵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먼저 한번 날아갔잖아. 정호영이. 또 날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 안 해보고 올리니까 이런 짓 되는 거고. 아, 정말 대단하네. 저는 무엇보다 윤석열이 이런 거에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사람이었으면 이 지경을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임명할 뭐 것 이거는 같아요. 윤석열이 고민할 게 아니라 결국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직언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들어. 아니 한동훈 해외 나가 있지만 일 제대로 돌리고 있다면서요. 근데 지금 고공단에 이런 인사들에 대한 검증은 법무부 내에 설치한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 없애고 책임 누가 져야 되겠어요? 동훈이- 소통령. 동훈이. 동훈이가 미국 간 이유가 아직도 궁금하네. 겁나게 궁금하네. 뭐하러 갔다고는 이야기 안 했다. 여기까지. 자, 남은 시간에는 이따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하나를 보겠습니다.